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동물의 세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몰라도 괜찮지만 알아둬도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겁니다. 동물에 대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옥천을 위한 동물편 알쓸신잡 옥동사.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옥동사.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날이 진짜 후끈해졌는데 오늘도 더 여름인 게 실감이 나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음성으로만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는데 4회 때 이제 이상욱 대표님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기왕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해본 거 앞으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뵈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화면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OBN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한 덕에 우리 이영선 마에스트로의 폭풍 같은 지휘를 또 한번 볼 수 있었잖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우리 진행자들 다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한번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훈 씨, 지난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지난주 뭔가 약간 한 거 없이 놀기만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일이 연휴였잖아요. 선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그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뭐 야구장도 갔다 오고. 맞습니다. 그쵸? 다 같이 갔죠. 맞아요. 네, 야구장도 갔다 왔는데 또 그날 또 이겼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어느 건 팀이 이겼죠? 하나 이글스라고 좀 괜찮은 팀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이미지가. 맞습니다. 거기가 근본 야구팀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죠. 그래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보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일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영서 씨도 그럼 어떻게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뭐 저도 이렇게 아까 세훈 씨처럼 저도 미리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편하게 저는 학교 올라가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들 좀 만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쉬고 내려왔네요. 즐겁게 보내셨군요. 그러게요. 자, 아주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율 씨는 지난주 뭐 하고 노셨나요? 저도 세훈 씨가 살짝 얘기했는데 저와 세훈 씨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알파고. 여러 명이서 야구장에 이제 경기를 보러 갔는데 맞아요. 홈팀이 이겨서 정말 재밌게 관전했고 아주 오랜만에 응원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율 씨가 네. 아주 열심히더라고요. 거의- 제가 응원을 좀 좋아해서. 거기 또 먹는 것도 많잖아요. 네.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맞습니다. 그 떡볶이가 또 영선 씨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또 굳이 그 가게를 멀리 돌아서 찾아가가지고 사서 먹었는데 같이 있었어요. 그 명물이에요. 네, 영선 씨 추천 좀 역시 네이티브는 다릅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이티브 추천 정말 인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좋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가볍게 노래 먼저 좀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소문에 영선 씨가 또 첫 곡을 선곡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취향이 아주 딱 보이게 선곡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뭘 부끄럽게 그런 걸 또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가 좀 사실이긴 하니까 이번 제가 선곡한 노래는 신나는 걸그룹 노래 2개를 골라봤는데요. 프리스틴의 위유 그리고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이게 진짜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듣던 노래인데 다 같이 이 노래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Walking around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We are Princeton. 안녕. 나는 우리 집의 princess. 아이야야야. 모험을 좋아해. 아이야야야. 나라는 풍선을 불어보고 싶어. 아이야야야. 터뜨려 보면
어지러워 좋아해 널 좋아해 뿌뿌 두근두근 뛰는 내 심장이 두근 좋아해 아주 많이 뿌뿌 너를 볼 때 내 맘은 기다리고 있어 너를 보니 미쳐 내 맘은 시속 100km 나는 마음 먹어서 너를 갖고 싶어 지금 딱 거기 있어 날 좋던 애들은 줄었었는데 왜 그 줄에는 왜 서 있는 건데 I know for sure 내맘 부셔 You're my super superhero I know for sure 내맘 부셔 You're my superhero Bring bring your boat to go 지금 앰뷸런스 한 대 보내주세요 너와 눈 마주치면 띵 어지러워 좋아해 널 좋아해 뿌뿌 두근두근 뛰는 내 심장이 두근 좋아해 아주 많이 뿌뿌 너를 볼 때 내 맘은 요술램프 베베 문질러 너를 잃어달라고 주문을 걸어 흘린다는 달린 모두에게 주문을 건다 주문이 걸렸나 확인해보자 좋아해 널 좋아해 뿌뿌 두근두근 뛰는 내 심장이 두근 좋아해 아주 많이 뿌뿌 너를 볼 때 내 맘은 쏟아지고 있어 미안해 You wanna feel the vibe that I'm feeling and loving and then imagine 저기 멀리 looks like tiny we call it destiny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모여보자 그래 come over yeah get it on now get it on now let's bring it back to 90s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껏 숨겨왔던 비밀을 내게 모두 말하고 싶어 Baby Funny how our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네, 프리스틴의 위유 그리고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아주 신나는 노래 두 곡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영선 씨?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옥동사의 주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율 씨의 과거 활동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1회 때 율 씨가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주제로 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옥동사가 어느새 5회까지 왔으니까 오늘 제 이야기로 방송을 채우려니까 전 지금 굉장히 쑥스러운데 하하하.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활동가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한 번쯤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좀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체 활동을 저라는 개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푸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불필요한 오해를 이렇게 나을까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기획 자체도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체의 존재는 되도록이면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뭐 단체는 못 밝혀도 우리 율 씨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했는지 그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우선 제가 맡았던 직무는 두 가지 직무를 제가 맡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양 카페라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되어 온 동물들이 입양 가기 전까지 머무르면서 이제 입양 갈 가정을 이제 기다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카페 형태로 운영이 돼서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동물들을 직접 보고 좀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약간 이 동물들을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 입양 결심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이 마련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근직 활동가로 지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직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트랙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하나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중성화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때 지원되셨던 분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소득에서 이제 딱 중간에 위치하신 분들의 60% 액수에 해당하는 분들 좀 복잡하죠. 이게 옛날에는 차사회계층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좀 취약계층이신 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이 없으면은 이제 굉장히 그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자리 이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리 이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이제 1차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지 길고양이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중성화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사업을 이제 저희 단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실무 인력으로 들어가서 네, 사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맡아서 했어요. 일을 많이 하셨네요. 되게 다양하게. 몇 년 정도 혹시 활동하신 거예요? 저는 횟수로는 2년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쉬어가지고 이제 실 근무는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네. 1년 반. 알차게 하셨네요. 네. 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중성화 수술, 막 취약계층 중성화 수술도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정부 같은 데서 좀 지원비가 나오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그걸 다 부담하나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 예산이 나온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딱 사업비만 나오고 그 외에 대해서는 1차
뭐라고 해야 되지? 일체 지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사업에 대한 위탁 비용조차도 이제 정부가 주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냥 딱 단체는 그 사업 예산만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단체 끝. 딱 그 정도 역할이었어요. 아 그러면 약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재정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이게 공익적인 의미로는 사실 너무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특히 그 실적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던 게 마리수가 그때 개인 반려동물은 그때 한 200마리 정도 중성화를 해줬고 200마리. 네, 길고양이는 150마리 정도 중성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350마리를 중성화 지원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사실 액수로 단체가 일일이 지원을 하려면 불가능한 거라서 어쨌든 그 지원 자체만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단체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위탁 비용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역시 사명감이 투철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또 예. 말씀하시죠. 호기심 천국이네요. 지금. 두 분이 질문이 막 끌어오르네요. 예, 좋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성화 지원 같은 게 저는 뭐지?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뭐 길고양이나 좀 사람 손 안 타는 그런 야생의 그런 동물들한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일반 가정에도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예, 뭐 아무 가정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증빙 자료를 좀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수급자 증명서 같은 거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해당하는 증명서들이 있었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기억이 약간 흐릿해져가지고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부모 증명서 이런 것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의료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수급 증명서도 이제 가능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소득이나 현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가 몇 개 정해두고 그런 걸 제출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이 나갔던 거였어요. 약간 뭐야 그 길고양이 중성화 이런 거는 개체수 조절이라는 명목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키울 때도 중성화가 꼭 필요하긴 한 것 같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성화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예방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성화를 하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단 발정기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식기 쪽에 질환이 거의 생긴다고 봐야 돼요. 네, 이게 근데 나중에 치료를 하려면은 동물들도 고통이 너무 심하고 사람도 그 돌봄에 대한 품도 엄청나고 비용적인 면도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이 뭐 좀 암컷이 아무래도 수술이 좀 더 복잡하니까 좀 더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암컷이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뭐 한 50만 원이 든다고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중성화를 안 해서 뭐 좀 자궁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고름이 생겼다든지 뭐 종양이 생겼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수술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 수술비가 뭐 막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절개의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특히나 종양 같은 거는 만약에 이게 암이면 전이의 위험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성화는 사실 좀 나이가 어릴 때 미리 해두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예방이 되고 예방적 차원. 네, 훨씬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중성화가 일종의 학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동물은 장기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자기 몸인데도. 네. 왜냐하면은 인지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일일이 인지를 하지 않아요. 장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장기가 없음으로써 훨씬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하고 컨디션이 제일 만전일 때 중성화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게 훨씬 더 쾌적한 인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네, 동물 입장에서도 그게 낫네요. 네. 사람한테도 좋고.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입양 카페 있잖아요. 네. 입양 카페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으면은 이제 거기에 둘러보러 오시는 분도 보고 실제로 입양 갔던 강아지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그렇게 하시면서 좀 느끼는 소외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있죠, 있죠. 생각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입양 카페가 그때 저희가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었는데, 물론 공간은 이제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강아지는 한 20마리 내외로 있었고, 고양이는 한 10마리 내외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때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개 하면은 대충 비슷한 개 이렇게 느끼고 고양이는 또 대충 비슷하게 고양이 이렇게 느끼는데 지내보면은 하나하나 참 달라요. 정말 살아있는 애들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는 게 성격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치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성격이 천차만별이고 네.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다 조금씩 다르게 다가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고양이도 그렇더라고요. 하나하나 관찰을 해야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쟤는 저런 식으로 다가가야 되고 좀 네. 성격이 다 다르군요. 네, 사람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뭔가. 그런 책도 있지 않아요? 약간 고양이, 개나 이런 거 유형, 성격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도 있죠. 네. 약간 경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정확하진 않나요, 그런 게? 아니 뭐 참고는 된다고 생각해요. 음. 당연히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개별적인 애들을 직접 만나보고 해야 그런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개체 차이가 언제나 크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다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동물 그 보호단체 활동가로 일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나 맞네요. 궁금하다. 일단 동물은 사실 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인데 이것도 반려견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유치원. 재밌죠? 네. 그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생긴 줄 알았는데. 있기는 사실 한 2010년 즈음부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것도 저의 체감이고 더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처음 일할 때도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일은 너무 즐거웠는데 이게 좀 사업장에서 너무 영리 목적의 일을 하는 게 좀 회의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좀 더 공익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단체가 입양 카페라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고 거기서 활동가를 뽑는다 이런 공고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니 나 유치원에서 일도 했고 이력서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올까?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이런 생각에 제가 그 냈던 이력서랑 자소서를 뽑아 들고 갔어요? 쳐들어갔어요. 오. 당차네, 당차. 네, 손님인 척하고 그 카페를 가서 처음엔 손님인 척하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빠져나갔을 때 그 직원분한테 이제 조용히 말을 걸고 저 죄송한데 근데 여기 채용하고 계시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서류를 냈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또 제가 그 말을 걸었던 분이 알고 보니까 팀장님이셨던 거예요. 오호. 그래가지고 약간 그 자리에서 좀 즉석 면접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다행히 그러고 이제 그럼 연락 드리겠다 이러고 돌아가서 또 2주 뒤에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오. 네, 출근하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네,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 행동력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당찬 패기의 임송률. 멋집니다. 네, 그런 재밌는 썰이 있었습니다. 좋네요.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글쎄요, 사석이 아닌 데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기분이 좀 묘하네요.
재밌어요. 음. 얘기 들으니까 뭔가 평소에 듣기 힘든 얘기들 듣고 그러니까 처음 이런 활동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기한데 자,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노래도 한번 듣고 한번 끊었다 그렇죠. 오는 게 좋겠죠. 네. 다음 코너에서 또 질문을 시청자분들이 좀 보내주셔가지고 다행히 네. 그 질문들을 저희가 좀 답변하면서 네, 코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노래는 이제 영선 씨와 제가 한 곡씩 선곡한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뭐예요? 태연의 불티 어, 그리고 릴러 말즈의 끝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요즘 최신의 좀 핫한 노래들인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불어 후후 빨간 불태야 내 마음도 너 같아 타오를 듯 위험한 살포신을 눌러 덮으려 해봐도 꺼지지 않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열일 줄만 알았던 그 작은 온기 속 뭐를 감추고 있었니 내 안에 내가 많아 온 밤이 소란한데 혹시 내 말을 들었니 이제 타이밍이야 눈 뜰 새벽이야 불티를 깨워 더 타올라라 후후후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후후후 지금 가장 뜨거운 내 안에 작고 작은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불티야 불티야 새벽을 훨훨 날아가 새 불티야 불티야 춤추듯 온몸을 살라 새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이 까만 어둠을 동그랗니 밝혀 내 앞을 비추는 너 어디든 갈 수 있어 세찬 바람을 타고 또 올라내려보면 우린 이별의 여행자 어제 길 위에 넌 꿈만 꾸고 있었지 작은 새처럼 이제 타이밍이야 너의 시간이야 숨을 불어넣어 불티를 깨워 타올라라 후후후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후후후 지금 가장 뜨거운 내 안에 작고 작은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불티야 불티야 새벽을 훨훨 날아가 새 불티야 불티야 춤추듯 온몸을 살라 새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오랜 기다림 너의 시간을 믿어 나를 닮은 너 불티를 깨워 더 타올라라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지금 가장 뜨거운 더 타올라라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지금 가장 뜨거운 내 안에 작고 작은 불티야 여전히 밤이 되면 외로워 넓어진 곳 많아진 것 빼면 다 그대로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오차 다 좋지만 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돼 너 없이 기준을 세우는 건 꽤 어려워 혹시 그때를 기억해 기억 안 나면 말고 끝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있겠어 지우는 건 자신 없어 너와 썼던 얘기에서 너 이름만 뺐어 같이 만든 추억이 왜 나 혼자만 했어 어렸었던 때는 어려서 그랬던 거야 멍청한 소리 같겠지만 still I love ya 진짜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건 너가 내 목소리가 들리냐는 거야 Wait 안 들린다 말할 게 좀 많아 시즌도 나눠서 우리의 드라마 내가 널 넣겠다고 너는 알지만 사랑에 대해서 나는 몰라라 그 사랑 노래들로 사랑을 받아 아프지만 혹시 웃기지 않아 하나도 웃기지 않아 yeah. 끝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파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 같아서 사람 같아서 뻑하면 한숨 아침까지 알코올기 가득한 날숨 괜찮다가도 시려오는 가슴 너처럼 안 돌아와 내 입맛은 안 가진 내 시간은 한심해 길어 내가 휴대폰 쥐고 대기 타는 두고 간 게 많아 바보처럼 넌 네 말투 자꾸 내 입에서 튀어나와 사고처럼 억지로 참고서는 같이 보던 네 취향의 드라마 쉬는 날 연달아 보잖아 이젠 혼자 남아 오늘 둘이 뭐 할까 두근거리던 퇴근길 텅 빈 맘 텅 빈 잔 소주를 턱밑까지 채우지 정리 안 돼 깨끗이 우리라는 매듭이 취기가 겨우 재운 날 눈물은 자꾸 깨우지 밥값 낼 정도는 돼 이제 근데 예상 못했어 이별 페이엔 난 서울의 일부가 됐고 겪어보니 현실주의자가 된 내게 떠난 네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 꿈 깬 지 오래 잊으려 발버둥 쳐봐도 눈가에선 땀만 나오네 버틸 거 두 개는 있어야 해 하나는 역시 술이고 하나는 아이클라우드 안에 저장된 추억들로 보다 네 아이디 한번 타입인 당연히 블락미 그땐 계산은 멀리 본능만 따졌던 내 하이텐 이제 만나면 어렵고 이별은 easy 뭘 그린 거야? 네, 태연의 불티 그리고 릴러말즈의 끝나지 않은 얘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옥천의 신기한 동물사전 옥동사 5회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보이는 라디오 화면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OB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코너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좀 있으시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데 또 시간 관계상 좀 간추리기도 해서 제일 핵심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동물 보호하면 어쩐지 흔히 마주치는 길고양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는데 요 분이 이제 일요일 오전에 책임져주는 그 TV 동물농장 개랑 고양이 자주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동물 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아 저는 이 질문 보고 참 좀 고마웠어요. 이 질문 해주신 분. 왜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느꼈던 게 동물보호단체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약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보통 그러면 뭐 유기동물이랑 길고양이 말고 뭐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흔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단체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아예 특색 있게 그냥 우리는 뭐 길고양이 전용, 뭐 유기동물 전용 이렇게 붙는 단체들도 있기는 합니다. 좀 소규모나 풀뿌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이제 좀 규모 있는 중앙 단체라고 한다면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개식용을 좀 따로 떼서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문제는 약간 이게 농장동물의 특성도 있으면서 유기동물의 특성도 있으면서 하면서 조금 특성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아예 주제 자체를 따로 빼가지고 붙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화를 해서 약간 의제가 조금씩 달라요. 농장동물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 축산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잔인한 사육 방식이나 뭐 과도한 약물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유기동물은 아무래도 구조가 이제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구조와 입양이 제일 핵심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양을 많이 해달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어떤 사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동물의 어떤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의 얘기가 좀 연결되는데 중성화 수술 꼭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동물에 대해서 분야에 따라 약간씩 의제나 활동 방향이 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해서 보통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약간 그 축산동물, 뭐 닭이나 돼지 이런 거에 관심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개, 고양이 이쪽은 보통 병행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한쪽에 집중? 없다기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인력이나 뭐 한 사람의 어떤 체력 문제라든지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모든 걸 다 아우르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네, 드물죠. 그렇군요. 네. 전문 분야가 있군요, 다. 네, 좀 더 잘 알고 그래도 좀 잘 모르는 분야가 아무래도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동물 이런 보호 단체들은 얼마나 있어요? 몇 개 정도나 돼요? 그거는 정말 추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풀뿌리 단체들은 일일이 세기가 어렵거든요. 지역구 단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들을 요새 돌보시는 케어테이커 분도 있잖아요. 뭐 캣맘이나 캣데디라고 하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안에서 원래는 그냥 혼자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나랑 비슷하게 그냥 밥 주시는 분이 또 있네. 그러면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고양이들 밥 챙겨주시나 봐요 이러고 인사하시다가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3, 4, 5, 6 모이시다가 단체가 되고 회비를 걷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단체거든요. 그러네. 네, 그렇게 네트워크화되는 풀뿌리 단체들까지 합치기 시작하면 정말 셀 수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얘기를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율씨 얘기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게 저는 그래도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대중들한테 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다고 많이 느꼈어요, 요새. 그렇죠. 저도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좀 느끼는 게 단체 활동할 때도 이거는 좀 다른 활동가분들한테 저도 그냥 들은 얘기기는 한데 옛날에 진짜 한 10년 전 막 이럴 때는 단체로 그냥 막 전화 걸어가지고 나 우리 집에 지금 키우는 강아지 있는데 고만 기르고 싶다고 데려가라고 대뜸.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랬더니 너네 이런 거 데려가라고 하면 좋다고 데려오는 애들 아니냐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나 좀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역시 사는 거에 대해서도 또 더더욱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유기동물은 문제 있는 애들 이런 편견도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그리고 이 편견이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많이 흐려졌고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아졌고 이제는 미디어에서 뭐 TV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그런 인터넷 문화에서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확실히 여론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저도 정말 체감을 많이 해요. 너무 긍정적인 변화죠, 그런 거는. 그렇죠. 또 활동가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저 조금 아쉬운 거는 제도권이
같이 뒷받침이 좀 더 돼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행정적으로도 좀 뒷받침을 해주면은 더 빨리 그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사고 파는 게 이제 다 합법인 이상은 유기동물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그러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들어온 질문인데 그런 동물 보호 단체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는지 여쭤보셨어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출동하기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뭐 유기견 구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절차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현장을 가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딱 정해진 절차는 없어요. 긴박한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차가 있다 한들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거든요. 제보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는 해요. 제보. 네. 이게 활동가들이 있다 보면은 그 단체로 전화도 많이 오고 이메일도 많이 오기는 해요. 이제 여기 어딘데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다친 뭐 고양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거리가 너무 멀면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걸로 이제 지원이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갈 수 있는 거리면은 사실 좀 갈 수 있는 활동가가 이제 얼른 가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좀 규모 있는 구조가 필요한 현장들도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애니멀 호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핏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애니멀 호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집 강박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본인이 돌볼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는 동물을 그냥 이렇게 아. 집안에 마구 모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방치학대를 하게 돼서 돌봄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질병에 노출된다든지 아이고. 뭐 밥을 잘 못 먹게 된다든지 음. 너무 좁은 집에서 여러 마리가 같이 지내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번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보통 몸들도 굉장히 안 좋고 좀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집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보통 가보면 위생이 엉망이라서 그리고 그쵸, 소음 그쵸.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웃들에 대한 피해도 엄청 나거든요. 소음과 그 냄새, 악취 이런 문제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웃분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그 이웃분들이 동물단체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웃분들이 공공기관이나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동물단체한테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동물단체가 가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구조가 필요하면은 이제 회의를 해서 구조 결정을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애니멀 호더는 또 어떤 사람들이죠? 왜 자기의 그 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동물들을 막 많이 기르는 거죠? 참 이게 제가 딱 이렇다고 콕 집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나쁜 짓이죠. 일단 학대예요. 그쵸. 학대인데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보통 굉장히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살고 여유 있는 분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이런 분들도 뭐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유가 없으시다든지 가족들이랑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분들도 다 좀 굉장히 취약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안전망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불안한 생활 안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욕구가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엔 정말 안타깝게도 중성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나는 예쁘게 잘 길러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암수 한 쌍을 데려왔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얘네가 이제 막 한 30마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마구 불어나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내다 버릴 순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책임을 진다고 이제 다 끌어안고는 살고 있는데 그냥 답이 없어진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케이스마다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예. 어쨌든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동물들이 가장 구조가 시급한 거는 맞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동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좀 방법론이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해쳐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시지는 않죠, 보통은.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뜻 동의를 해주시나요? 약간 행정력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설득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환경이 얘네를 너무 고통에 빠뜨린다는 거를 보통은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막 우시면서 아 그래 맞아요. 얘네 여기서 이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요 내가 다 포기해야죠.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이러다가도 다음날 가면 갑자기 문 안 열어주고 예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선생님 저희 오늘 애들 데려가기로 했잖아요. 이러고 막 문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시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막상 보내려고 하면은 또 마음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데리고 살던 애들인데 아니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갑자기 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활동가들은 참 어렵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일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동안 동물들이 정말 고통받거든요.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네. 그러겠네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뭐 질문 몇 개 안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거의 그냥 Q&A로 한 회차를 또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버리네요. 네, 네, 네. 뭐 애니멀 호더라든가 뭐 이런 동물 보호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절차들로 뭐 집행을 하게 되는지 잘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하고 넘기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할까요? 시간이 하나. 너무 많이 부족한가요? 좀 뭐 짧게나마 네. 네. 간단하게라도 한번 그렇죠. 유일 씨가 대답을 네. 해주시면 좋긴 할 것 네. 같아요. 제가 최대한 짧게 예.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요약해서 네. 세 줄 요약으로 그냥. 네. 일단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예, 뭐 보니까 길고양이 좀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길고양이들을 먹이 주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길고양이에 의한 피해도 좀 늘어난다. 쓰레기통 뒤진다던가 다른 보호종인 동물을 해친다던가 하는 그런 게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고양이 먹이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로 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에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이네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동물보호단체는 먹이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급식소를 동물보호단체가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신 에티켓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를 깔끔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네 미관을 해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관을 이제 깨끗하게 잘 조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성화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한. 근데 이게 개인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담을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지자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네, 반드시 이제 TNR을 같이 하시라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차량에 숨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고양이들이 겨울철에 보통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엔진 옆에가 따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 게 시동 걸기 전에 본네트 노크 2번만 해주시면 돼요. 맞죠. 네. 알아서 나가는군요. 네. 이거 노크 소리 들으면 놀래서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정도만 주의해달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 쓰레기통 뒤지는 거는 급식소가 운영이 잘 되면 쓰레기통을 뒤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더러운 밥인 거를 고양이들도 알기 때문에 굳이 먹고 싶지 않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그래도 좀 동물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은 신경도 조금씩 써주시면서
서로서로 잘 운영을 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마지막으로 스키니 브라운의 미스피츠 듣고 저희는 이제 다음 회차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o many nights of anxiety 난 되려 묻고 싶어 I wanna get up this feeling 전하고 싶은 멀리 소리칠 일 아니었다니 Do you think I overreacted They say 난 misfit 그럼 넌 어때 그건 네 stereotype 아픔의 크기는 다 달라 바라지도 않은 너에게 그건 네 stereotype 내겐 삶은 힘든 거니까 When the show's on I'm surrounded 수많은 눈동자로 위 한 번 무리부터 타고 밑에 내려온 뒤에 난 한숨이 I know it's gonna look misfit Papa saying is I'm drowning Survey can rebound it 좀 느리지만 내 반응이 Why should I stop you right it on night 난 앞에 나서는 걸 못하는 나이 가가면 내 길이 맞을까봐 비움직이다가도 난 멍해져서 다시 사람들은 자꾸 난 숨고 싶어 견딜 수 있겠냐 묻고 싶어 Yeah let's be honest I'm tryna have fun 싫은 게 아니야 잘 하고 싶어 난 하려고 했지 fix you and me 근데 난 고쳐지지 않았지 난 바래 너의 예심을 너도 날 잡아줄 수 있겠니 I need a hand oh 난 부정적인 no I wanna bend them all My scars my 단숨까지도 So many nights of anxiety 난 되려 묻고 싶어 I wanna get up this feeling 전하고 싶은 멀리 소리칠 일 아니었다니 Do you think I overreacted They say 난 misfit 그럼 넌 어때 그건 네 stereotype 아픔의 크기는 다 달라 바라지도 않은 너에게 그건 네 stereotype 내겐 삶은 힘든 거니까 내겐 빛을 바라보는 건 너무 어려워 자꾸 숨고만 싶은데 약이란 약은 다 써봐도 소용없어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견뎌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도망쳐 난 다시 바보같이 I know 다시 널 끌어안고 내겐 다른 건 안 보여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 오늘도 두 손을 모아서 이거 하나라서 나 할 수 있는 건 난 버틸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웃어 하늘을 향해 소리쳐 So many nights of anxiety 난 되려 묻고 싶어 I wanna get up this feeling 전하고 싶은 멀리 소리칠 일 아니었다니 Do you think I overreacted They say 난 misfit 그럼 넌 어때 그건 네 stereotype 아픔의 크기는 다 달라 바라지도 않은 너에게 그건 네 stereotype 내겐 삶은 힘든 거니까 네, 오늘 이렇게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경험하신 유율 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한 회를 만들어 봤는데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동물권 활동가는 또 처음 만나봐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네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빨리 가버리네요. 그러게요. 자, 그럼 우리 율 씨, 우리 다음 회차 주제는 뭐죠? 네, 다음 방송에서는 말이죠. 저희가 또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준비를 했죠. 우리나라의 토종 동물들에 대해서 오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세훈 씨가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동물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자라입니다. 호호호호. 자라. 뭔가 맞습니다. 정감 가지 않나요? 자라. 이제 그만 자라. 뭔가 재밌어. 이름부터 좀 마음에 듭니다. 아니 자라. 저 말을 방송에서 진짜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밌으시라고 하니까. 예. 아무튼 자라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 자라 박사로
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후인 씨는 어떻게 저렇게 자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세훈 씨의 그 자라 사랑과 더불어서 음. 옥동사 6회에는 자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토종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강산 아주 다양한 토종 동물들이 살고 있죠.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 하지만 솔직히 정확히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는 또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런 거 옥동사에서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등장할지 방송으로 또 확인해 주세요. 그럼 네, 옥천의 신기한 동물 사전 옥동사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